안녕하세요. 네, 저는 똥주의 네덜란드 일기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영상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 채널의 이름은 똥주의 네덜란드 일기장이고 이게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렇고 저는 현재 헤이그 대학교에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제 학과는 유럽학과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는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궁금하지만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 네. 오늘은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대학교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저의 대학교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자체가 리서치 대학교가 아니라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고 해서 응용과학 대학교거든요. 전체적인 응용과학 대학교랑 그다음 리서치 대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고 한번 비교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현재 파운데이션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파운데이션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현재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끝내신 분들 뭐 비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단지 저의 견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의 의견은 파운데이션 하지 말라예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이거는 영상과는 좀 무관하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배경이 뭐냐? 영어는 일단 저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근데도 영어 점수가 좀 잘 나오니까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수행평가를 본다든지 말하기 시험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발음을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발음이 좋았던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서 제 주변 친구들이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그다음 언어를 향한 그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를 다 친구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뭐 영어 수업 시간에 모든장 같은 게 필요하면은 제가 했었었고 저는 일단 그런 배경 환경들 때문에 제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만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맞아 나 영어 잘해 약간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게다가 남들 문법 공부할 때 저는 문법이랑 어휘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법과 어휘에 진짜 약해요. 그래서 유학을 와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 남들 문법과 어휘 공부를 할 때 회화를 공부를 했어요. 회화. 전 중학교 6학년 때부터 펜팔 활동을 해오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해왔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영어 회화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막 프리토킹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을 만나면. 그리고 내 영어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콩글리시 쓰고 싶지 않고 R을 잘 굴리고 F 발음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항상 학교 끝나고 와서 뭐 영어를 소리내어 읽는다든지 약간 이런 연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죠. 어쨌든 이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는 일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쩌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학생처럼 보일 텐데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됐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안 한 것도 있고 승부욕이 강하기도 하고 좀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도 빨리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란 과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처럼 영어에 자신감이 있으셨거나 영어를 좀 한다 아니면 영어를 나 너무 좋아해 혹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네 이러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절대 하지 말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일단 파운데이션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이란 대학교를 가기 전에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하면 영어 실력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부족한 교육 과정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랑 한국과는 교육 체계가 달라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많은 국가들이랑도 저희 한국과 이렇게 교육 체계가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이 초중고를 합치면 12년이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3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부족하잖아요. 그 1년을 채우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전에 하는 과정이 바로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1년을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하는 것도 있고, 본과 과정에 가기 전에 내 영어 걱정이 된다면 영어 실력을 좀 쌓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혼자 발로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계약 원서 작성하기 전쯤에 서울 종로에 있는 이 유학센터에 갔었어요. 거기에 가서 물어봤죠.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고등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일단 영국에 서리 대학교가 있는데 영국의 서리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 하는 과정도 얘기를 해주고 네덜란드에서 파운데이션 하는 과정도 얘기해 주셨어요. 가능은 하대요. 제가 유학은 할 수 있대요.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알겠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일단 한국에 제 성적 가지고는 인서울은 절대 무리여가지고 되게 낙담한 상태였었어요. 되게 막 우울하고 나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좀 시골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약간 이러면서 서울을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를 설렁설렁 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물 건너 가가지고 그럼 유학을 가보자. 나는 원래 외국에도 관심이 많았고 외국어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난 원래 한국 외대에 가고 싶었으니까 한국 외대에 가기보다는 아예 외국인이 있는 외국으로 가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단 제가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와서 네덜란드 가고 싶다. 근데 얼마지? 2천만 원? 2천만 원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와서. 그럼 진짜 한국에 원서를 넣지 말고 네덜란드로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학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유학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내신이 이 정도인데 혹시 파운데이션 과정 없이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금전적으로 너무 일단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파운데이션 과정은 하기가 싫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2018년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고 일단 유학센터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분 말이 맞는 줄 알고 또 다시 낙담을 했어요. 이 상태라면 나는 대학을 절대 못 가는 거잖아.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저는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유럽 여행을 혼자 했어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헤이그 대학교에 마침 재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때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막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학교에 방문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내가 지원하고 싶었던 학교이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거기도 입학처가 있는 거예요. 유학센터에 물어보는 것도 정확할 수 있지만 그 기관에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한국에서 수능은 봤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내가 파운데이션 과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학교에서 파운데이션 과정 없이 바로 본과로 입학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유학센터랑 많이 다르잖아.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긴 거죠.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제 마지막 목적지였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헤이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운데이션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파운데이션 과정 없이도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어요. 왜 가능할까요? 그럼 사람들이 굳이 왜 파운데이션을 할까요? 이거는 일단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꼭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정보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학원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오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유학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비싸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짜로 도와주진 않아요. 뭐든지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돈을 다 어느 정도 좀 떼어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제가 그때 여쭤봤었을 때 학생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잖아요. 본인들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유학생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운데이션은 그닥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영어를 잘하시는지, 뭐 영어에 자신감이 있는지, 영어를 좋아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굳이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헤이그 대학교에서 유럽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원래 가고 싶은 대학은 헤이그 대학교가 아니라 라이덴에 있는 라이덴 대학교예요. 사실 제가 가고 싶은 캠퍼스는 헤이그에 있긴 한데 라이덴 대학교의 국제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부터도. 근데 지금 유럽학과를 공부하고 있다 했잖아요. 유럽학과랑 국제학과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정치적인 것과 국제적인 걸 다루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현재 유럽학과에서 관련 단어들을 배우고 그 다음 뭐 라이덴 대학교에서 후에 배울 과정들을 지금 미리 배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얘는 말만 유럽학과이지 전체적인 틀은 똑같거든요. 정치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헤이그에서 유럽학과를 공부하다가 라이덴으로 진학을 할 경우 그 공부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라이덴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헤이그 대학교에서 1년을 이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더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할 때에는 정치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운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덴 대학교에 가면은 아예 생판 모르는 수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유럽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갈 경우에는 이미 약간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수월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운데이션 과정 없이 미리 응용과학대학교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리서치 대학교의 학과랑 맞는 연관 있는 학과에서 1년을 공부를 하고 파운데이션 과정 말고 근데 응용과학대학교에서 1년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유학원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그 리서치 대학 본과 과정으로 지원을 할 때 좀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과 제한이 있는데 저는 일단 문화랑 국제적인 것과 약간 정치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배우고 싶지 막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 그런 건 배우기 싫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경영이나 뭐 경제학과 이런 학과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거리가 완전 먼 학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싼 돈 주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해도 듣고 싶은 학과를 못 듣는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것도 있어요. 물론 혼자 찾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몇 번 클릭하고 몇 번 굴리면 다 찾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시는 것보다 혼자 직접 찾아보시고 본과 과정에 지원을 바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네덜란드 교육 체계와 한국 교육 체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덜란드 교육에 관심이 많을 때 이것도 알아봤던 것 중 하나인데 얘네는 약간 페비오, 하보, 하비오, 엠비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혹시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대학교는 WO라고 해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응용과학대학교랑 리서치 대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라기보다는 응용과학대학교에서 리서치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헤이그 응용과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헤이그 응용과학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과학대학교들이 거의 한국으로 치면은 전문대와 같은 그런 위치예요. 일단 한국 교육상 전문대랑 4년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선을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막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전문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약간 얕잡아본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에도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긴 있지만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리서치 대학교랑 응용과학 대학교는 거의 동일한 거예요.
둘 다 어찌됐든 학사 학위증은 주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제가 다니는 응용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4년제고 그리고 웃기죠? 왜냐면 네덜란드에서는 약간 얘는 전문대 같은 건데 4년제이잖아요? 4년제고 리서치 대학교가 3년제예요. 혹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시나요? 왜 4년제고 3년제인지? 왜 파운데이션 말고 응용과학대학교에서 1년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제가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12년과 13년. 1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은 학생이거나 한국에서만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신 분들은 12년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부족해서 다이렉트로 리서치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받아주는 학교가 몇 곳 있다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리서치 대학교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어렵다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응용과학대학교를 보시면 4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파운데이션 대신 여기서 1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이 없이 응용과학대학교에서 1년이 가능하고 이 1년을 하고 리서치 대학교로 입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라이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한국에서만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1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제가 하기 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알아보던 중 헤이그 대학교에 대해 들은 적도 있고 그냥 위치도 괜찮아서 거기 선택한 것도 있어요. 나는 그냥 파운데이션 과정을 할 바엔 응용과학대학교에서 본과를 1년 하고 리서치로 넘어갈래, 약간 이 생각이었어요. 응용과학대학교에서 리서치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냐? 바로 네덜란드 학교에는 프로페다이어스라고 해서 P라는 게 있어요. P. 이게 60점 만점에 6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0크레딧 중에 60크레딧을 받는 건데 이 60크레딧을 1년 동안 다 채우셔야지 리서치 대학교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55크레딧이거나 58크레딧이거나 이러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외를 두는 학교도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그냥 60크레딧을 다 모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거나 그러신 분들이라면 60크레딧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덜란드 응용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리서치 대학교도 그런데 시험을 한번 페일을 하면 기회를 한 번을 더 줘요. 리시트라고 하는데 그 리시트를 보고 통과를 하면은 크레딧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범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크레딧은 언제든 따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교회 활동이라든지 교내 활동을 통해서 크레딧을 따낼 수 있는데 P도 받아야 하고 영어 성적이 충분하면은 리서치 대학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리서치 대학교에 2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1년을 채운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1학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헤이그 대학교 말고도 큰 도시들에는 응용과학 대학교랑 리서치 대학교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제일 맞는 학과를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 지원 과정도 간단해요. 그냥 그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어플라이 나오라고 해서 빈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칸이. 그래서 그걸 클릭하셔서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붙여줘요. 그리고 리서치 대학교도 라이덴 대학교 외에도 암스테르담에도 대학교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으론. 우바가 있고 그리고 자유대학교가 있고 그 2개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그 의과대학? 의대가 있거든요. 의대도 있고 그리고 라이덴에도 그 라이덴 대학교가 있고 흐로닝은은 흐로닝은 대학교가 있고 마스트리흐트에는 마스트리흐트 대학교가 있고 틸버그에는 틸버그 대학교가 있고 로트르담에는 에라스무스 대학교가 있고 약간 이렇게 대학교가 좀 많이 있어요. 물론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대학교의 수가 적은 편인데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제일 맞는 학과를 고르셔서 지원을 하시고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네덜란드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파운데이션이랑 그다음 네덜란드 리서치 대학과 응용과학 대학교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또 하나를 얘기해보자면 만약에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1년을 채우려고 가셨지만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 굳이 리서치 대학 안 가셔도 돼요. 그거는 4년제고 어차피 졸업 연도는 똑같아요. 응용과학 대학도 프로그램이 좋은 학과가 되게 많아요. 인턴십 제도도 있고 교환학생 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엄청 많이 받은 질문은 아닌데 질문. 제가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은데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문과인데 수학을 아예 놨어요. 저 수학을 8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회탐구는 생윤을 들었어요.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도 8등급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시험 볼 때는 수행평가도 그렇고 다 8등급을 맞았는데 물론 제가 올 8등급이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 그 과목이 8등급이라는 건 아니고 그 두 과목을 8등급을 맞은 학생인데 저같이 8등급 맞은 학생들도 유학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저는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그런 딱 중간의 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 내신이 엄청 나쁘지 않은 이상은 네덜란드에서는 다 붙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헤이그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권 사본이랑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랑 졸업 증명서 영문으로 필요해요. 이 세 개는 늘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늘 사본을 스캔을 해서 PDF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원을 할 때 더 수월할 거예요. 여권 사본,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얘네 두 개는 학교 방문하시면 뽑아주거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은 하고 싶지만 영어에 자신감도 없고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본인 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간절하면 당연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중간에 놓치면 따라잡기가 힘든 과목이지만 영어는 그 중간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평가를 이뤄낼 수 있는 과목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아카데믹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시는 게 아마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질문이 또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학이란 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너무 막 화려하고 진짜 재밌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하시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쉬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실 계획이시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오는 거라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진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 기준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진짜 갈망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할 줄 알았지만 저는 또 설렁설렁한 거죠. 일단 제 자신한테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되게 외롭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마음을 정말 단단히 굳히고 굳게 다짐하고 왔어요. 절대 자퇴하지 않을 거야. 나는 꼭 졸업을 할 거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다짐을 해왔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획하신 분들이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후회가 안 남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자퇴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대학교로 편입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사는데 길은 많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자기의 몫이니까 저도 더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재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파이팅 하시고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같이 화이팅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셨던 분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다면 제가 만약에 틀린 정보를 드렸거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파운데이션에 장점이 있으면 물론 저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안녕, 뚜이.